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이금희 작가님의 유진과 유진입니다. 이 책에서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유진이라는 동명이인으로 각각 키에 따라 큰 유진, 작은 유진으로 불리죠. 이 둘은 유치원 시절 원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 작은 유진네는 도망치듯 그 동네를 떠났고 둘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배정되며 다시 만나게 되죠. 큰 유진은 작은 유진에게 아는 체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유진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죠. 새싹 유치원도 연지동도 생일 파티에 모두 자신의 기억에는 없는데요. 때문에 작은 유진은 큰 유진에게 자신은 그 아이가 아니다 라고 탁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유진은 공항에서 큰 유진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에게 아는 체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큰 유진이 안다고 말했던 애가 정말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작은 유진은 며칠 후 큰 유진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작은 유진은 유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고 마치 자신이 겪었던 것 마냥 생생히 떠오르는 기억들에 혼란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 작은 유진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완전히 찾게 됐을 때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을 때리던 엄마의 모습을 본 작은 유진은 생각합니다. 왜 나를 때렸을까? 난 잘못이 없는데. 잘못한 건 유치원 원장인데 하고 말이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유진은 춤을 추러 다니기 위해 학원에다 유학을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평소의 바른 이미지와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 덕에 학원 선생님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작은 유진은 댄스팀 이카로스에 들어가 춤을 추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유진의 부모님은 지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유진이가 춤추는 걸 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원에 확인차 전화를 넣어봅니다. 작은 유진이 거짓말을 하여 학원을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유진의 부모님은 이렇게 할 거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유학 가라. 유학 준비해놓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집에 갇힐 신세가 된 작은 유진은 가출을 결심하고 큰 유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유진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나오게 되고 때마침 안 좋은 일이 겹쳐 있었던 그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바다로 여행을 결심하죠. 그렇게 작은 유진에게는 가출, 큰 유진과 그녀의 친구 소라에게는 기분 전환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은 채 여행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기차에서 여행비를 몽땅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작은 유진은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콘도에 머물며 묻어두었던 유치원 시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에게 연거푸 사과를 하다 술에 취해 잠든 엄마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창밖을 내다보자 이카로스가 날개를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작은 유진의 모습을 끝으로 이 작품은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대략적인 줄거리만 설명하느라 빼먹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작은 유진이 기억을 찾고 엇나가고 결국 가출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이 영상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 소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주인공들과 관련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으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사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혹은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결말 부분에서 이카로스가 날개를 추스리는 장면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유진이 소속되어 있는 댄스팀 이카로스에서
희정 언니라는 인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살면서 받는 상처나 고통 같은 것을 자기 삶의 훈장으로 만드는가, 누덕누덕 끼운 자국으로 만드는가는 자신의 선택인 것 같아. 안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작은유진은 생각합니다. 자신은 유치원 시절 성폭행을 당했고 부모님마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이 상처를 모아 날개를 짓는다면 그 날개로도 과연 내가 날아오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나 콘도에서 엄마와 대화를 나눈 작은유진 앞에 이카로스가 날개를 추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작은유진이 그 상처를 누덕한 자국이 아닌 날아오를 수 있는 발돋움, 즉 날개로 승화시켰음을,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도 충분히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고 자신 역시 그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인터뷰에서 이금희 작가님께서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이미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힘주어 말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자신의 가족 중 하나가 유진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의 큰 유진의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준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며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중 건우 엄마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우 엄마는 성폭행 아동들을 위해 발벗고 힘쓰는 상담가이십니다. 유치원 원장을 고소하기 위해 엄마들과 함께 힘썼던 인물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아들인 건우가 큰 유진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런 아이는 좀 문제가 있다며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건우 엄마라는 인물은 정말 가식적인 사람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우 엄마는 왜 피해자인 큰 유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람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상황을 조금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자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정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이나 그랬어. 밤늦게 다니지 말라니까. 에휴,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책에서 부모님은 대처에 따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두 유진을 보여줌으로써 작가님께서는 이미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피해자는 그 상처가 자국이 아닌 훈장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은 그 아픔에 공감하며 조금이라도 그 몫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훈장이란 그 상처 자체가 훈장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한 아픔을 겪고서도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저는 이 책을 보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책의 유진과 같은 상처를 받더라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주변 인물이 유진과 같은 상처를 겪었을 때 과연 내가 큰 유진의 부모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하고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와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대답이 내이기를 바라며 유진과 유진의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영상임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